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마무리했고, 자, 이 과목, 이제 적과전 종합 들어갈게요. 적과전 종합을 이제 들어가서 할 텐데, 여기 적과전 종합에 이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제가 이제 좀 상세히 해드릴 테니까 쭉 따라와요. 그리고 기본 과정이나, 그 다음에 앞에 기본적인 다 듣고 좀 들으세요. 듣고. 그래서 적과전 종합을 하는데, 우선 조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보험금 계산 방법이 있어요. 계산 방법이 있는데, 자, 보험금에는, 자, 착과감소 보험금이 있고, 보험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이 있어요. 손해보험금이 있고, 나무보험금이 있어요. 이건 특약 가입해야죠. 특약 가입했을 때. 요렇게 보험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 방법은 뭘 조사를 왜 하냐, 이 보험금 계산을 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 방법 먼저 교재에 있는데 이것 먼저 해드리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게 했을 때게 이렇게 들을 때는 다 이해를 하고 그렇고 끄덕끄덕 하는데 문제 풀려면 하나도 못 풀거든요. 어차피 보험금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보험금 계산 방법을 먼저 해드릴게요. 요거 먼저 해드리고 우선 먼저 하고 조사 방법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과목은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보험금 계산하면서 여러분들 계산 쭉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문제를 먼저 풀면서 조사 방법도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자, 그렇게 진도를 나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로는 일단 77페이지를 펴세요. 교재 77페이지. 저가후 착과수. 그러면은 우선 착과감소보험금, 착과감소보험금 이 계산 플로우를 한번 내가 잠깐 써줄게. 계산 플로우. 계산 첫 번째 할 때 계약 변경 사항이 있으면 계약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돼요. 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변경을 했으면 이제 저가 후 착과수를 조사해야 하거든요. 저가 후 착과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 돼요. 감수 과실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준 착과수를 구하고 여섯 번째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착과감소 보험금.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에서 자, 미보상 감수량 빼고, 변량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 빼요. 부담 감수량 빼고, 그 다음에 가입 가격에다가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 50%, 오늘은 70%. 여기 보장 수는 주어질 거예요. 요렇게 산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변경 사항은 이제 계약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거 가입 당시 실제 결과 주수하고 조사 당시, 그다음에 저가 후 착과수나 조사 당시 실제 결과 주수 있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가 달았을 때, 이게 주수 같은 거 잘못됐을 때게 요거 이제 수정해가지고 평년 착과수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한번 잡아줘야 돼요. 평년 착과수 한번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쪽에 요거 감액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가입할 때 주수가 잘못된 거예요.
가입 당시 500주 가입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실제 결과서 400주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계약상을 이렇게 변경해서 평년 착과수 같은 거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고 가야 되거든요.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가후에 이제 착과수를 구하는 거 구하고 착과감소가 실수는 평년 착과수에서 저가후 착과수 빼면 되잖아요. 착과수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물론 착과감소 과실수 구하는데 이게 저기 한정고장 특약 안 가입했어도 일부 피해 왔을 경우하고 일부 피해 조수회나 화재로 일부 피해 왔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한정 5종 특약 가입 시 5개 특약 가입 시 이 착과감소를 다 제한해요. 이거 평균 착과수 저가후 착과수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공부하셔야 돼요. 미보상 감소 가실 때는 착과감소 가실수 이거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어요. 착과감소 과실 구하기 미보상 비율 이거 계산 플로우 앞쪽에 보면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내가 계산 플로우 있잖아요. 66페이지 요 내용은 66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66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착과감소가 실수에다 미보상 주수에다가 주당 평년 착과수 이렇게 해서 구해야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기준 착과수라는 것도 이제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저가후 착과수가 끝나고 나면은 기준이 되는 착과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거 하는데 이게 한다면 이게 저가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감소 과실수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기준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게 착과감소 량이라는 것은 이 수에다가 착과감소 과실수에다 과중 곱하면 돼요. 착과감소량은 이것도 미보상 감소 과실수에다 과중 곱하면 돼요.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에다 과중 곱하면 돼요. 요렇게 해서 착과감소 구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요거 이대로 이제 계산 플로우는 요렇게 잡고 가야 돼요. 딱 어떻게 풀 것인가 할 때 순서는 요렇게 잡고 가야 되거든요. 잡고 가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에다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툭툭툭 계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각각 변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요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교재는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다 해설을 다 다뤄놨어요. 다뤄놨는데 제가 수업할 때는 가장 먼저 저가후 착과수를 먼저 공부를 할게요. 이 저가후 착과수는 사고 유무 없이 무조건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 저가하고 난 다음에 과수 안에 달린 과실수가 몇 개냐. 이 저가후 착과수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는 거.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준 착과수 먼저 하고 요거 1번으로 하고 요거 2번 하고 2번을 설명하고 3번 계약사항 변경 그 다음에 착과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소 과실수 자기부담 과실수 이게 착과감소 보험금 하고 이제 조사 방법 조금 설명해드리고 샘플 문제 풀어드리고 요런 순서대로 쭉 할게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변수들을 다 알아야 돼요. 변수들이 많아요.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각 항목 하나씩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착과감소 보험금 구하는데 그래서 이런 보험금 구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기본 이론 과정이나 용어정이나 이런 것들에 쭉 지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상세히 조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려워하지 마요. 요런 순서더라고. 지금 이제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다 할만해요. 할만하고 저가전 종합만 잘 넘기면 가수부터는 좀 수월해요. 용어도 익숙하고 계산 플로우나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요런 거 알면은 좀 더 수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 따라와야 돼요. 모르다고 뭐 너무 어렵다고 막 저기 하면 안 돼요. 이거 고비 넘겨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는 교재 77페이지 저가후 착과수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교재 77페이지요. 야, 저가후 착가수. 저가후 착가수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수원에 갔을 때 이렇게 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무가 쭉 있어요. 이제 적과를 끝냈어요. 적과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과일들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적과 얼마 되면 양만 남기고 다 솎아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적과라고 그래요. 했는데 이제 여기에 나무가 이제 착과수가 몇 개 달려 있냐? 몇 개 달려 있냐?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먹었어요. 이거 다 세버리면 가장 좋죠. 근데 언제 세고 있어요? 나무 한 나무 세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본으로 추출해요. 표본 한 주당 착과수가 몇 개냐? 착과수에다가 이 나무수 곱해버리면 되겠죠? 나무수. 여기 몇 주 있냐? 나무 주수 곱해버리면 쉽게 읽으면은 이게 전체 착과수가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 딱 가수원 가가지고 한 주만 딱 선택해갖고 요거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 딱 해갖고 아 이거 100개 나무수 이거 500주 딱 곱해갖고 5만 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다 쪼개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나눠갖고 표본주 선정하는 기준도 다 있고 다 있어가지고 약간은 이게 정교히 좀 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가후 착과수를 공부해야 돼요. 나무 주수도 고사나 수확불능이나 미과성 빼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는 거예요. 자, 요런 거 지금 공부하는 게 요거 저가후 착과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공부하는 게 저가후 착과수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저가후 착과수는 그 조사 대상 및 시기는 언제 하냐? 조사 대상은 전건이에요. 조사 대상은 전건. 가입 전건 다 해요. 시기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이에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자, 저가후 착과수는 가입했으면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면 가장 먼저 가서 하는 게 저가후 착과수 조사하는 거예요. 한 6, 7월 달에 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기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적과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가수원이 한 동네가 쭉 있어요. 우리 동네를 한번 예를 들어봐요. 송천동이고 전라북도 송천동이에요. 이쪽에 있는데 이 송천동 지역은 기후나 이런 것들 다 조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적과를 하면은 다 같이 해야 돼요. 그 내 옆에 우리 옆집 가수원도 다 적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가수원도 다 적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 통상적인 적과라고 그래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적과라고 그러거든요. 자연낙과라는 것은 뭐냐면 과일이 열리면은 솎아내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자연적으로 생리적 현상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런 걸 갖다가 자연낙과라고 그러거든요. 자연낙과. 요거. 단감 떨구면 1차 생리적 낙과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가서 저가후 착과수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가후 착과수 하는데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먼저 나무수를 조사해야 돼. 나무수. 가수원의 나무수를 조사해야 돼요. 나무수를 좀 조사해야 되는데 요거는 나무수는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자, 품종 이런 거 조심해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해서 품종 수령보다 실제 결과 주수하고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를 조사해야 돼요.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나무수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나무수 조사할 때 품종하고 수령하고 재배 방식별로 다 구분해야 돼요. 품종이 뭐 쓰가루냐, 뭐 부사냐 이런 것들. A분면 B분은 수령은 나무가 6년이냐, 7년이냐, 8년 이거 고려하고 재배 방식은 뭐 밀식이냐, 반밀식이냐, 일반 재배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나무수를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결과 주수 공부 다 했어요.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그 보상하는 제로 고사한 거, 보상하는 제로 수학 불능 주수,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보상하지 않는 제로 수학량이 현저히 감소한 주수, 요런 것들로 해서 요게 해서 이게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빼고 수학 불능 주수 빼고 미보상 주수 빼가지고 요거를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해야 돼요. 산출을 해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를. 이런 거. 조사 대상 주수도 이거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다 해야 돼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품종 수령 재배 방식 고려해가지고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다 고려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해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적하고 착과서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내가 팁으로 좀 설명할게요. 그 침수 주수가 있어요. 아, 저 집중호나 비가 많이 와갖고 침수돼버린 거, 물에 잠겨버린 주스들 있단 말이에요. 물에 잠긴 거, 요렇게. 물에 이렇게 잠겨버린 주스들. 요럴 때 침수, 고사 주스가 있어요. 침수, 고사. 침수돼갖고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침수, 수학불능 주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 침수 주스가 있고. 이게 있는데, 침수 고사는 고사돼 버렸으니까 이 고사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로. 그 침수 수학불능 주스라는 게 뭐냐면 침수가 100% 다 돼버린 거. 이게 침수가 100% 다 된 거 있잖아요. 요거를 침수 수학불능 주스라고 그래요. 이거 100% 다 돼버렸으니까 침수 됐으니까 이거 과실 생산은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과실 생산은 못 하는데 이듬해 나무는 죽지 않아가지고 수확이 가능한 주스 있잖아요. 요거 침수 수확불능 주스 100%라고. 이것도 수확불능 주스로 들어가 보면 돼요. 근데 일부 침수 주스 있잖아요. 일부 침수 주스는 요거 여기서 안 빼요. 일부 침수 주스는 안 뺀다는 것은 조사 대상 주스에 포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일부 침수 주스는 실제 결과에서 고사 수학불능 미고상 주스에 안 빼고 조사 대상 주스에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포함시킨다. 요거 조심해요. 요거 막 빼고 다니면 안 돼요. 일부 침수 주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은 세 번째 이제 표본주를 산정해야 돼요. 표본주 산정을 하는데, 자, 이거 표본주는 어떻게 산정하냐면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전체 조사 대상 주수 있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표본 주수표에서 표본주를 산정해요. 표본주를 산정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이따가 조금 다 해줄게요. 전체 조사 대상 주수 표본주수표에서 다 있거든요.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일 때 표본주는 몇 주 선정해라, 이런 것 기준이 다 있어요. 요거는 내가 이따가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표본주를 산정했으면은 이 전체 표본주수를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비례로 배분해야 돼요. 비례로 배분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례로 배분해서 표본주를 산정해야 돼요. 표본주 산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것도 있는데, 전체 표본주 수 있잖아요. 요렇게 A품종 수령 재배 방식, B품종 수령 재배 방식, C품종 수령 재배 방식이 있고,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A품종 조사 당시 100주, 요게 B품종이 200주, C품종이 300주, 요렇게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전체가 3, 4, 5, 600주잖아요.
일단 600주로 전체 표본 주수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 13주를 선정했다 그러면은 이 13주를 이 비례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먼저 이게 저가 후차가 조사하는 플로우 먼저 하고 요런 것들을 한번 더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례로 이제 배분이 했잖아요. 여기 산정해 놨으면은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산정을 했으면 이제 실제 가수원에서 이제 품종 실제 가수원에서 이게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이런 것을 실제로 이제 이게 산정을 넣었는데 이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선정을 해요. 요거 실제로 이제 가수원에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있으면 품종이 이렇게 딱 있다고 봐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쭉쭉쭉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가수원에서 이제 표본주로 정할 거 있잖아요. 이거 뭐 A 품종, B 품종, C 품종 있으면은 자, 요렇게 실제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무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냥 막 선정을 하는 거야. 동일한 간격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요. A 품종 조사 대상 주수가 자, 500주예요. 아니 500주랑 너무 많네. 100주예요. 100주인데 A 품종 표본주가 비례로 선정된 표본주가 품종 수령 재배 방식 표본주가 5주라고 해봐요. 5주면은 20주 간격으로 이 동일한 간격으로 선정하거든요. 20주 간격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20주 간격으로 선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5주를. 그럼 여기다 하나 선정했으면 또 여기 20번째에다가 표본주 선정 이렇게 하고 실제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번째 리본을 넣었다 부착하고 여기 착과수를 조사하면 돼요. 표본주 착과수 조사해서 리본에 기재를 한다. 요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원장 같은 데도 다 기사하고 요렇게 해서 저가 후 착과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사 방법 보면은 요런 얘기들 있잖아요. 요런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가보면은 자 조사 대상 시기는 전건을 하고 통상적인 적과 자연약과 종료 시점에 한다는 거. 나무수 조사를 하는데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이게 실제 결과서 교사주수, 수학 불능주수, 미보상 주수를 조사하고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주수, 미보상 주수 빼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본주를 산정하고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표에서 표본주를 산정을 해야 돼요.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표본주를 갖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비례로 배분해서 표본주를 산정을 해요. 산정을 한 다음에 실제 가수원의 품종, 수령, 재배 방식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이제 가수원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 선정된 나무에 니본 붙여하고 착과수 조사해서 니본에다가 딱 적으면 돼요. 요렇게 하는 것이 저가 후 착과수 계산 플로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조사 대상 주수 할 때게 일부 침소 주수 여기다 빼지 마요. 그냥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좀 해드릴게요. 전체 조사 대상 주수로 표본 주수 빼서 표본주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비례로 배분하는 거 있잖아요. 표본주 비례로 배분하는 거. 요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체 표본 주수 있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표에서 표본주를 이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조사 대상 주수가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 주수가 자 50주, 100주, 150주, 자 200주 쭉쭉쭉쭉 가다가 1000주 이상 이렇게 있으면은 자 보면은 여기 50주 미만일 땐 5주를 선정해요. 표본주. 전체 표본주 5주. 그 다음에 50주 이상 100주 미만은 6주. 100주 이상 150주 미만은 7주. 여기는 8주. 자 200주.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 1000주 이상일 때는 17주 이상 선정하면 되거든요. 17주.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간단히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150주 이상일 때 있잖아요. 150주 이상일 때는 앞자리 플러스 1이에요. 자리 플러스 1. 요렇게 해서 이게 표본주예요. 표본주 이렇게 선정하면 돼요. 표본주를. 그래서 200이면은 몇 주요? 9주 선정해야 겠죠. 표본주. 전체 표본주 9주. 9주 선정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00주일 때는 7 더하니까 10 더하기 7이니까 17주 이상 선정하면 돼요. 전체 표본주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표본주수는 이 최소 표본주수예요. 이게 최소 표본주. 이 이상 선정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다 1 더하니까 8주인데 9주, 10주 선정해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이게 최소 표본주. 앞자리에다가 1 더하면 이게 전체 표본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선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표본주 선정하는 게 적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하고 포도, 수입보장 포함해요. 수입보장 포함. 포함하고,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그 다음에 자두. 자, 포도, 복숭아, 자두, 그 다음에 호두, 무화과. 무화과는 이 표본주 선정 방법이 동일해요. 표본주 숲에도 표본주 선정이 동일하거든요. 같이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밤이 하나 빠져 있는데 77페이지 중간에 밤 하나 끼워놓으세요. 밤이 하나 빠져 있어요. 밤도 똑같아요. 밤하고 호두는 항상 같이 다녀요. 적종에서 요런 품목들은 이 표본주 선정하는 방법이 다 동일하다. 요렇게 하나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표본주 선정하는 거 알았죠? 이제 표본주를 선정했으면은 이걸 이제 표본주로 비례로 이제 배분하는 거. 비례로 배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로 배분하는 거. 표본주 선정하는 거.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주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배분하는 거. 자, A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해서 이게 조사 대상 주수가 이거 조사 대상 주수가 교재에 있는 걸로 해보죠. 조사 대상 주수가 몇 개냐? 이게 300주라고 한번 해봐요. 이게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 나왔어요. 비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해서 요거는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 나왔냐? 400주가 나왔다고 해봐요. 교재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C품종도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이렇게 딱 했는데 요게 C품종도 250주가 나왔어요. 자, 요렇게 나왔으면 이게 전체 이게 조사 대상 주수 합계가 몇 개? 합계는 요거 다 더하면 되는데 요거 다 더하면 이게 950주예요. 950주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배분을 하려고 그래. 배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A 품종 이렇게 하면 되지. 950분의 300. 그 다음에 여기 950이니까 표본주 몇 주 선정해야 돼요? 전체 표본주. 요거는 7을 더하면 돼요. 7. 16주잖아요. 최소 표본주는 16주. 이 16주가 딱 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체 표본주 숲에서 16주 선정했는데 그거 품종, 수령, 재배 방식도 배분하는 거 있잖아요. 950 곱하기 16 하면 돼요. 요 16 하면 얼마냐? 5.05가 나와요.
공모주.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가지고 소수점이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버리거든. 첫째 자리에서 올림. 요건 첫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5주로 요렇게 그대로 가요. 자, 요거 비품종은 950분의 400 곱하기 16 하면은 요건 얼마 나오냐면은 6.73이 나와요. 6.73 주니까 여기 올림을 알았어. 첫째 자리에서 올림 숫자만 있으면 올려야 돼요. 요거 7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품종 950분의 250 곱하기 16 하면은 요건 몇 주가 되냐면 4.21주가 돼요. 반올림 아니에요. 그냥 반올림이라고 해서 5 이상일 때 올리는 거, 올리면 숫자만 있으면 올려라는 거예요. 요거는 최소 표본주 5주가 돼야 돼요. 5주. 요렇게 선정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다 몇 주예요? 이게 17주가 됐죠. 실제로 선정해야 될 건 17주란 말이에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조심해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있잖아요. 재배 방식별 표본주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표본주는 이 원래 선정한 전체 표본주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크거나 같아. 요것보다 적으면 안 돼요. 16조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품종, 수령, 재배. 왜? 올리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도 6조 선정을 해요. 6조 선정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리보니까 숫자 없을 때는 그냥 5주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했는데 5주를 선정했어요. 이제 표본주 간격으로 300주니까 5주니까 60주 간격으로, 이거 60주 간격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막 그냥 가서 내가 아무거나 5개 선정하면 안 돼요. 60주 간격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요렇게 했는데 표본주 착가수를 한번 딱 계산을 해봤더니, 요게 표본주 차서 나중에 뭐 600개라고 한번 해봐요. 요게 600개가 조사가 됐어요. 다 합쳐보니까. 이거 7주는 770개. 요거 5주는 요거 얼마야? 520개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사됐으면은 이제 저가후 착가수는 이제 다 나왔어요. 저가후 착가수는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예요? 이게 300 곱하기 5분의 600 하면 되지. 요거 A 품종은. B 품종은 요거 조사 대상 주수 몇 주요? 400주. 조사 대상 주수로 곱하는 거예요. 400주 곱하기 7분의 770. 이렇게 뭐 시품종은 조사 대상 주 몇 개요? 250개 곱하기 여기는 5분의 520. 이렇게 하면 저가후 착가수가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36444 44000 그 다음에 26000이니까요. 여기 26000. 그래서 요거 합계하면은 저가후 착가수는 몇 개가 되냐? 착가수는 166000. 자, 요렇게 계산하는 게 저가후 착가수요. 저가후 착가수 이제 끝났어. 자, 어렵지 않아요? 어려울라나?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하시면 당할 수 있어요. 자, 저가후 착가수는 왜 그러냐면 저가후 착가수는 저가후 착가수를 조사해가지고 이게 사고가 없었잖아요.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 저가후 착가수 좀 이따 보면 기준 착가수를 배울 텐데, 그 다음에 이거는 감액을 해요. 감액. 요거 감액을 하는데 이때 어떤 게 평년 착가수보다 저가후 착가수가 적을 때 감액을 해갖고 차액보험료 돌려주거든요. 차액보험료. 보험료를 돌려주고, 요거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은 평년 착가수하고 저가후 착가수 있잖아요. 요만큼을 보상을 해요. 이렇게 보상을 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 저가후 착가수 있잖아요. 저가후 착가수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게 드리겠지만, 우리가 여기 조금만 설명하면 이 평년 착가수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 산출을 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요걸로 보험료도 산출을 했거든요. 보험료도 산출했는데 이게 저가후 착가수가 적잖아요. 저가후 착가수가 적으면은
이 보험가입 금액을 저가 후 차가수로 또 산출을 해가지고 이 차이 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때 보험가입 금액, 이때 보험가입 금액하고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험료를 돌려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게 복잡하니까 지금은 그렇게만 아세요. 그냥,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감액을 한다. 요 저가 후 차가수로. 이걸 기준으로. 왜냐면 이 평년 차가수라는 것은, 요거 그냥 조금 내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요거 한번. 자, 팁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좀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해 줄 텐데,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처음에 사고 없을 경우에요. 사고가 없었어요. 요거 평년 차가수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 산출하고, 보험료도 이걸로 산출하거든요.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율이잖아요. 요걸로 보험료를 지금 산출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가 후 차가수를 조사했는데, 저가 후 차가수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평년 차가수하고 저가 후 차가수를 차이를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평년 차가수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데, 이 적과 종료 후 있잖아요. 적과 종료 후. 이때는 사고가 나면 평년 차가고 저가 후 차가수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실 본 것만 보상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보상을 하는데 여기서 감수량 있잖아요. 감수량 나온 거 저가 후 차가수 있잖아요. 저가 후 차가수가 만약에 몇 개가 나왔나 5만 개가 나왔다고 봐요. 5만 개가 나왔으면 이제 이 과일에 열려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에서 손실 본 걸 보상을 하는데 요거를 5만 개 이상 넘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 평년 차가수가 6만 개라고 했다 봐요. 6만 개. 여기 6만 개였으면은 여기 지금 보험료는 6만 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가입 금액 산출해가지고 보험료 냈는데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왔을 때는 여기서는 6만 개하고 5만 개의 사고 나면 차이를 보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험료를 6만 개로 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보상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여기 내가 최대한 보상 받을 게 5만 개밖에 안 되는데 사고 난데 보험료는 지금 6만 개로 낸 꼴이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보상은 5만 개밖에 못 오니까 내가 5만 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야 계약자한테 불이익이 안 가는 거죠, 이게. 나는 6만 개는 보상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6만 개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안 되니까 5만 개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걸로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 여기서 차액보험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개 기준으로. 여기서 아무리 받아도 사고가 나도 5만 개 이상 내가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5만 개로 보험료를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사고가 발생을 해버렸으면 이거 정산 안 하거든요. 그대로 가버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났으면 보험금을 받잖아요. 보험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는데 보험금을 수령한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차가감소 보험금을 수령하잖아요. 보험금을 수령을 하는데 여기 수령을 하는데 또다시 여기 나머지 이후에 보험료 정산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내가 6만 개를 가입을 해서 6만 개로 기준으로 보험료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때 완전히 다 피해가 와버려갖고 저가 후 차가수가 빵개예요. 빵개면 이게 보험가입 금액이 0이잖아요. 0. 여기 0개면 보험가입 금액 산출할 게 없거든요. 여기 저가 후 차가수가 0개예요. 0개. 그러면 이 이후로 여기서 또 여기 정산해갖고 보험료를 돌려준다면은 여기 0개니까 이 전체 보험료 낸 거 있잖아요. 보험료 낸 걸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이 이후로 이제 여기에 이 시간 이후로 보장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연계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보험이 끝나버렸어요. 보험이 끝나버렸는데 이 사람한테 다시 돈을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금도 타고 보험료도 돌려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되는 거니까
요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료 안 돌려주거든요. 청산 안 하거든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6만 개인데 여기 만 개밖에 안 남았다고 해보면 이 만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항으로 이제 이 사람이 보상 받을 거는 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여기는 실제로 손실난 거 이제 만 개밖에 안 달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 나머지 차이 있잖아요. 6만 개하고 만 개 차이 5만 개를 돌려 주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회사는 이미 보험금은 다 지급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고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은 안 돌려준다. 이렇게.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럼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고가 없을 경우 평년 차가수보다 저가 후 차가수가 적잖아요. 적었을 때 다시 보험가입 금액 산출해갖고 차액보험료를 정산해 준다. 이 이후에 이게 6만 개인데 여기 저가 후 차가수가 5만 개다. 5만 개면 6만 개, 5만 개, 만 개 있잖아요. 만 개분의 이 시간 이후 해당되는 보험료는 돌려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가 후 차가수 지금 다 거의 다 마무리했어요. 저 마무리했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랑 나머지 있는 뒤에 예제 2번이라는 것도 쭉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이제 교재 앞페이지로 가가지고 저가 후 차가수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저가 후 차가수 조사하는 거 뭐 제가 설명 다 드렸는데 저가 후 차가수 조사하는 방법 거기 간단히 한번 보시죠. 이쪽 해갖고 여러분들 페이지 53페이지 저가 후 차가수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조사하는 거는 이거 간단히 한번 읽어보고 끝내죠. 조사 대상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농작물 재배에 가입한 사과배 단감 떨구가 품목을 재배하는 가수원 전체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관계없이 대상 재해도 필요 없죠. 재해도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재해 상관없이 무조건 다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시기는 왜 조사하냐 아까 내가 쭉 설명했어요. 그 조사해가지고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조사해서 보험 평년차가수가 5만 개인데 저가 후 차수가 평년차가수 6만 개인데 저가 후 차수 5만 개다. 5만 개면은 이 만 개 갭 있잖아요. 만 개 갭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로 이 만 개분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5만 개 이상은 저가 종류에 손실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는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거 차액보험료 돌려주는 거거든. 정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 있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더 받은 꼴이 되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조사 시기는 통상적인 효과의 자연낙과 종료 시점 요거 나머지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런 거 하나 있어요. 조사하는데 그 다음에 저가 후 차가수 조사하다가 요거 계약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는데 사고 발생한 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으면은 그때 발견을 했어요. 계약자가 모르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저까지 발견을 했으면은 계약자가 안내해가지고 이 사람 보험금 받아갈 거 아니에요. 사고 접수하고 그런 거 안내를 하는 거예요. 조사 방법 나무수 조사니까 나무수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넣는다는 거. 그 다음에 조사장도 계산하고 적정 표본주수 산정하고 그 다음에 선정한다는 거.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이렇게 리본 부착하고 그 다음에 착가수는 이렇게 산출한다는 거. 그리고 미보상 비율도 산출하고 요거 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가 후 착가수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